자, 이번에는 의식주 윤리와 소비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입는 거, 먹는 거, 이제 거주, 사는 거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워볼까 하면은, 일단 유행 추구 현상에 대한 그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 읽어보세요. 명품 선호 현상에 대한 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음식 문화 보도록 할게요. 과도하지도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상태인 중용을 이성적으로 선택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러한 성격, 이러한 성품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건데, 음식과 관련돼서 중요한 거, 적절한 상태를 잘 알고 그것에 따라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관련된 내용 읽어보도록 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중용 떠오르죠.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봅시다. 에피쿠로스. 적극적으로 육체적,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고, 자, 쾌락의 역설 얘기했죠.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고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뭐 쾌락의 역치값이 높아진다, 아니면 마약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핍되면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의 충족을 검소하게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문화. 자, 주거문화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자, 이거 일단 이렇게 쓰세요. 독해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독해 문제. 근데 독해 문제로 나오지만 보통 나오는 학자의 그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나올 만한 게 한정돼 있어요. 독해로 풀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미리 공부 안 하고. 근데 독해로 풀면서 나오는 사람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이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막 익숙해지면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하이데거, 우리 죽음 단원에서 배웠었죠. 이 사람 실존주의자. 현존재 또는 세계의 존재로 우리 인간 존재를 표현한다. 자, 그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집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현재의 이 세태를 고향의 상실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휴식과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내적 공간으로서의 집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게 하이데거다. 이 다음에도 관련된 원점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에 영향을 받은 폴로브. 집이 외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 어떤 의미? 이것도 좀 이따 원점 볼 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 여기에 비합리적 소비가 있다? 그럼 조금 이따가는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비합리적 소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은, 일단 먼저 과시적 소비가 있습니다. 과시적 소비. 과시한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데, 베블런의 이와 관련된 게 유한계급론이 있습니다. 유한계급론. 여한은 한가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가함이 있는 계급. 내가 열심히 노동하지 않아도 충분한 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 나는 그러한 계급이다. 많은 돈을 가진 계급이다 라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특징인 과시소비는 자신이 특정한 사회 계급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를 과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소비를 뜻한다. 자, 과시소비의 개념.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계층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부유층, 즉 유한계급과 이를 모방하려는 계층에 의해서 이 과시적 소비가 일어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너무 비싸네, 안 사야 되는데, 과시욕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비합리적 소비의 현상을 베블론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기 유한계급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계급,
유한 계급, 그런 한가함이 있는 계급. 자, 밑에 편승욕과 스노브욕과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잠깐 앞에 하이데거, 볼로브에서 실존주의를 이야기했었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실존, 인간에 대해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본질주의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떠올리면 돼요. 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르게 그릴게요. 자, 본질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그런 목적,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게 본질주의자의 입장이고요. 자, 실존주의는 요 각각의 사람들이 이런 이상적인 인간은 없고 본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즉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자기 자신만의 삶, 그것을 강조하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합리적 소비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합리적 소비, 자, 요 이성적, 이게 뭔 말일까? 이제 생각해서 계산하는 거죠.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 최대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하는 것. 가성비라는 거 알죠, 여러분? 가격 대비 성능. 낮은 가격일수록 높은 성능일수록 좋다고 우리 가성비 얘기하잖아요. 자, 합리적 소비, 비용, 드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그런데 우리가 얻는 그 편익, 이익, 만족감은 최대한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합리적 소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효율성을 중시한다. 자, 단점. 합리적 소비만을 중시한다면 생산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뭐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준다든지 동물과 자연환경에 많은 피해를 준다든지. 자, 그러면 윤리적 소비는 뭐냐? 가격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 판단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소비 행위가 타인과 사회는 물론 생태계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소비를 해나가는 것. 가격을 소비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며 인권이나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소비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예시를 들어주는 게 빠를 겁니다. 자, A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고요. B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의 품질은 비슷해요. 그리고 인권과 환경 등에 대해서 A 기업에서 만든 상품은요,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지만 가격이 B 기업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인권과 환경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노동자의 뭐 최저임금 아니면 환경 파악 이런 거 지키잖아요. B 기업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줍니다. 요때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A 기업의 제품을 사는 사람은 이제 합리적 소비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B 기업에 있는 제품을 B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이제 소비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은 자, 윤리적 소비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좀 이렇게 대비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적 기업, 우리 어떤 인권이나 환경같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업들의 이제 이러한 어떤 활동은 우리 인류의 행복과 어떤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 세대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윤리적 소비의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관련된 원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에피쿠로스 보도록 합시다. 에피쿠로스.
소박한 식사와 물만으로 만족하고. 자, 보도록 합시다.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건 결국에 행복, 쾌락입니다. 요 행복, 쾌락, 즐거움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쾌락의 역설하면서 육체적, 감각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육체와 정신에 있어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합니다. 이거가 관련돼서 자연적이고 필수적 욕구, 그리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그리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것들 각각의 예시가 요건 식욕, 요건 성욕, 요거는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요 첫 번째 것만의 추구, 그것도 소극적 추구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식욕이 배고픔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 즉 자연적이면서도 필수적 욕구인데, 특히 요 필수적이라는 거, 요 필수적인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일으키는 게 필수적 욕구입니다. 요런 배고픔, 갈증, 요런 것들은 충족시켜 줘야 된다. 단 넘치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검소하게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주윤리와 관련돼서 하이데거 봅시다. 하이데거. 거주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이다. 인간은 현존재, 현존재 세계의 존재 기억나죠? 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자들, 동서남북 사방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살피며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합니다. 인간이 건축함과 거주하면서 사유함, 생각함을 잊을 때 고양상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거 읽을 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기만 하세요. 어차피 문제풀이에서는 결국에 독해 문제라고 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볼러브. 인간이 자기 집에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다.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관계 전체를 규정한 행위이다. 야, 거주함을 진짜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표현을 하네요.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쏟아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 거주의 실현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가 됨으로써 우리 인간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될 수 있다. 집의 담장은 체험 공간을 내부와 외부로 분리하며, 자,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담장을 넘어서 집 밖, 우리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안정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 내적 공간인 거주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집은 위험과 희생의 공간이, 자, 위험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세계라는 외부 공간에서의 노동과 집이라는 내부 공간에서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베블러, 우리 유한계급, 과시적 소비, 비합리적 소비에 하나 과시적 소비가 떠오르죠. 여기 과시 소비 보이죠? 왜? 우리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 남들에 비해 더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 과시적 소비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타인에게 증명하려는 경쟁적인 소비 행위입니다. 최상층인 유한, 한감이 있는 계급, 나 노동하지 않아도 한가지만 먹고 살 수 있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된다? 그 아래 계층도 다 따라한다고요.
그것을 이제 나의 계층도 그러한 계층이 되고 싶은 마음에, 즉 사람들이 밑에 계층, 하층 계층마저도 그 상층 계층을 모방, 따라하면서 이런 비합리적 소비인 과시적 소비가 모든 계층에서 일어난다라고 봤던 게 베블런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